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뭉쳐. 여야가 이렇다는 것 같네요. 일단 뭉쳐라. 기사로 확인해 보죠. 먼저 민주당을 좀 다룬 기사예요. 반명, 비명이 잦아든 민주당.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많이 싸우는 걸로 비춰졌는데 이제 잦아들었다는 거예요. 조용해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뭉쳤다는 뜻이 되죠. 결사항전 태세 속에 친명으로 재편됐다. 요겁니다. 이재명 기소로 단일 대우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나타난 뜻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측근 7인의 주요 당직 꿰찼지만 재선 의원들 찢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별 얘기 안 한답니다. 차기 공천 앞두고 불만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잠복된 건가요? 그래서 친문에서 친명으로 교체가 되는데 약간 불안정한 거 아니냐, 요거. 상황 따라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 짧게 조대진 변호사께 일각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임시연합이다 지금. 친문 친명의 임시연합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뭉치고 있는 것뿐이다. 총선 그리고 총선을 앞둔 공천을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서 조용히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이해관계에 뭔가 틈이나 갈등이 생기면 이거 다시 또 분열되고 싸운다. 굉장한 갈등은 잠복돼 있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갈등이 뭐 잠복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친문에서 친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뭐 당심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그 표심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부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친문에서 친명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간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예. 그 안에 뭐 갈등이 뭐 공천 때문에 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의 어쨌든 존폐와 존재 예. 그리고 그 당의 그 전체적인 뭐 이런 방어를 위해서 뭐 그 친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들도 예. 당연히 당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제 입장을 그 결사항전의 모습으로 이제 바꿔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단일 대우군요.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지금 이게 기소로 인한 단일 대우. 그럼 이 기소를 한 주체는 지금 정부가 되는데 지금 정부가 단일 대우에 힘을 줬다.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럼 또 뭐 그런 분석 기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정국택 변호사. 네. 그럼 친문은 사라진 겁니까? 그냥 친명으로 그냥 다 바꿔버린 겁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친문이라는 게 이렇게 저는 오히려 이 특정 이름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이게 사실 민주당의 계보라는 건 어떤 한 특정 개인을 지지하냐 마냐보다 예전에 뭐 민평년 386 본인들이 어쨌든 그동안 이제 활동을 해왔던 이제 그런 거에 주를 댄 건 있는 것 같은데. 친문이나 친명 이게 제가 보기에 뭐 갈등 구도는 저는 아마 언론에서 너무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당대회 때 밖에서는 굉장히 뭐 친명 반명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 여론조사라든지 당원인 지지라든지 거의 어찌 보면 압도적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뭐 70%가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제가 보기에도 아니 그렇게 뭐 언론에 관심 가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아마 지금 뭐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도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었지만 이재명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퇴임하셨고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야당 입장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다음에 정권을 찾는 게 가장 큰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친명 반명 구도는 제가 보기에 당내에 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그냥 이해관계가 차지하고 있는 그걸 겁니까? 꼭 이해관계라기보다는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위기입니다. 일단 정권을 빼앗겼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으로서의 뭔가 정체성을 찾는 입장에서는 그 정체성을 찾는 게 우선이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계보를 찾아가면서 과거에도 보면 민주당이 뭐 공천을 할 때 계보 따라서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5대5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5, 당원으로 이렇게 돼 경선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충실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기사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기자들이 이제 질문도 받고 뭐 기자들과 만나는 의원들이 설명하기를 언론에서 항상 그렇게 삐딱하게 봅니다. 맨날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끊임없이 기사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모습은요. 다음은요.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잡혀 있어요. 여당 내용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오늘 비대위 출범하고요. 오늘 비대위원들 발표한다고 예고돼 있죠. 그리고 내일이 또 가처분 신문
신문입니까? 심리입니까? 뭐 표현이 좀 여러 가지인데 일단 뭐 심리 나와서 이제 뭔가 듣는 거예요. 이제 판사 앞에서. 근데 내일 가처분 요 심리 또는 신문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요. 저번에도 그랬으니까요. 좀 더 보죠. 날짜가 계속 잡혀 있어요. 그리고요. 새 지도부가 후속사항 대처 의도 오늘 이르면 오늘 비대위 새 비대위원 인선 그리고 요 법원 신문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16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출석해요.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새 원내대표를 또 뽑아야 되는 날입니다. 바쁩니다. 굉장히 지금. 이게 하나 상황입니다. 다음 보죠. 비대위원 관련된 기사가 오늘 있더군요. 이름이 나왔습니다. 새 비대위원 오늘 발표하는데 김상훈, 정정식, 김병민. 앞서 두 분은 현역 의원. 김병민 위원장은 아침에 매일경제에 고정 출연하시는 그 위원장입니다. 여기 이름이 들어갔어요, 지금요. 뭔가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거의 다 됐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유이동, 최재형, 윤희숙은 고사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그래도 가깝다고 생각되는 분 또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했던 분 이런 분들한테도 제안이 갔는데 고사입니다. 안 한다 그랬대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나오는지, 요 이름대로 나올 건지 아니면 달라지는 건지 뭐 기다려보면 알겠죠. 요 얘기 김재섭 위원장부터 14일입니다. 가처분 또 인용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비대위가 해산되고 비대위가 또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다시 없는 도돌이표처럼 것이죠. 또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렇게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번에 비대위가 좌초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또다시 비대위를 띄우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워가지고 조속히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식으로 아마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면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대해 또 가처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또 사실 이제 멈추라고? 무한 루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상황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최고위원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전국위원회 선출하는 방식이 말하자면 법원의 판단도 따르면서 당원 당규를 준수하는 방식이 될 텐데 예. 사실 이런 그 공회전이 계속되는 방식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기는 합니다. 저는 그 자체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비대위도 예.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비대위원들 인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고 비대위가 실제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군요, 지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사를 했다라고 언론 보도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렵겠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로 임명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범을 해서 예. 그 존속을 한다는 전제 아래에 비대위가 활동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부터 해가지고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심사를 해야 되는 그 딱 기간 동안이 예. 사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할 때고 여당으로서의 힘을 가장 많이 보여줘야 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얼만큼 많은 호흡들을 맞출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아마 대통령실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친윤계로 불리는 분들께서 거론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김병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심중을 굉장히 잘 읽는 분으로 알려져 대선 있지 때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캠프 내에서 예. 대변인의 역할들을 잘 수행했던 것으로 평판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대통령실과의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인선 구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결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앞으로 이제 존속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아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 전 대표님.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라면 오늘 비대위원 발표를 해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8명, 10명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앞서서 비대위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한 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한 분이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는데 비대위원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인물이 포함이 될까요? 아마도 광주시장 선거 나가셨던 주교환 전 비대위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예.
글쎄요. 요번 비대위에는 아마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 비대위의 성격 자체가 일기 비대위와 예. 일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있었던 일기라고 그 하기엔 너무 좀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비대위와 성격이 같을 수가 없고 예. 지금 아까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많이들 고사하신다는 그런 상황. 물론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어떤 용산과의 유대감 예. 이런 것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지금 비대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것을 봤을 때 비대위원 구성과 예. 어떤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연결짓기엔 좀 무리가 있다. 지금 당 상황에서는. 위주로, 당원 위주로, 그러니까 당에서 활동하신 분 위주로 이렇게 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 상황이 예.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원 결정에 따라서 당의 어떤 예. 상황이 너무나 크게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상황까지 예단을 하고 뭔가 예. 구성하기보다는 일단 수습하는데 그래서 당 일단 상황을 아시는 분이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무튼 예고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이름들이 오늘 공개가 될 겁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이 정도 아닌가라고 좀 미리 좀 썼습니다. 내용을.